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두 번째 시간 처음 만드는 C샵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첫 번째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얼개를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샵 언어와 CLR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요.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이 프로그램은 콘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창에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는 크게 10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할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새 프로젝트 대화 상자를 열어서 세 번째 실제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서 등장하는 코드 편집기와 솔루션 탐색기를 잠깐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기본 만들어진 program.cs라는 파일을 helloworld.cs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요. 일곱 번째 단계에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단계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고요. 아홉 번째 단계에서는 명령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컴파일한 결과가 있는 실행 파일 위치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단계에서 해당 위치에서 컴파일된 결과인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로 월드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헬로 월드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줄의 간단한 코드인데요.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차차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해야겠죠. 찾아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잘 실행하셨다면 두 번째 단계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서 설치됨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윈도우즈 클래식 바탕화면을 선택하면 콘솔 앱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콘솔 앱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이 되겠고요. 콘솔에 실행 결과를 돌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프로젝트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Hello World가 되겠죠. 그리고 위치를 변경할 텐데요. 나중에 실행할 걸 생각해서 조금 간단한 위치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C샵 example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예,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용 디렉토리 만들기라는 체크 상자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코드 편집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방금 생성한 program.cs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이름을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맞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당되는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메뉴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고 얘를 Hello World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면요. 그 다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이름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코드 요소들을 다 동일하게 바꾸겠는지 물어봅니다. 이때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계로 앞에서 소개했던 간단한 소스 코드를 이 코드 편집창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했던 샘플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컴파일 해야 될 7번째 단계입니다. 컴파일 할 때는 간단하게 단축키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그 다음에 알파벳 B 키를 같이 누르면 컴파일이 되고요.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 솔루션, 빌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컴파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문법상 문제가 없다면 잘 실행이 되고요. 잘 컴파일이 되고 이렇게 출력창에 보면 빌드 항목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성공했고 실패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빌드 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 빌드된 파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솔루션 탐색기에서 해당되는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단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탐색기에 해당 위치를 보여줍니다. 현재 bin이라고 하는 폴더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디버그와 릴리즈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빌드할 때 여기 디버그라는 설정에서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 디버그 항목으로 들어가면 helloworld.exe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몇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알게 되실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helloworld.exe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콘솔 창을 하나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째 단계로 콘솔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솔 창을 실행을 해서 조금 전에 빌드한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 드라이브의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 디버그를 넣었습니다. helloworld.exe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행하니까 이제 사용법이 나오고요. 여기에 helloworld.exe에는 이제 요 이름 항목에 어떤 값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입력해서 helloworld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실행이 됐고요. 성공적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헬로월드라고 하는 간단한 C#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헬로월드 프로그램은 1978년에 출간됐던 The C Programming Language에서 처음 사용을 했고요. 이 The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책은 C 언어를 만들었던 데니스 리치와 브라이언 허니건이라는 친구가 쓴 책입니다. C Programming Language의 최초의 튜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이후로 이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는 경우에 제일 처음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헬로 월드라는 첫 번째 C#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으니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의 얼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C# 프로그램의 문법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배운 것이 아니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향후에 나오는 C#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들을 배울 때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작성했던 C#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들여다보면 크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using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amespace라고 되는 부분이 있고 class라고 선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main이라고 또 선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if 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렇게 또 write line이라고 해서 뭔가 출력하는 느낌을 주는 코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각각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6, 7가지 정도로 우리가 만들었던 첫 번째 프로그램의 요소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using 시스템이라고 작성했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using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이는 세미콜론입니다. us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C샵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거는 C샵에서 이미 예약된 키워드라서 만약에 저희가 using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using은 C샵 언어의 규격에 C샵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C샵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예약된 키워드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차츰차츰 공부해가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은 C샵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네임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임스페이스란 용어는 뒤에서 차차 또 설명을 할 테니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using 시스템이라고 쓰게 되면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소스 코드에서 여기 using 시스템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저희가 console.writeLine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거든요. 실제 이 console.writeLine 하는 요런 이제 이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런 메소드가 어디서 제공되느냐? console이라는 이제 클래스에서 제공이 돼요. 근데 이걸 또 제공해주고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using 시스템을 쓰지 않았다면 여기서 system.console.writeLine 이런 식으로 써서 호출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게 문장의 마지막에 오죠. C샵에서는 해당되는 코드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없다면 컴파일러가 이 문장이 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C샵에서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거죠.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구문을 볼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코드처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 줄의 라인을 쭉 이렇게 작성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 모든 글들이 하나로 이제 한 줄로 합쳐져서 출력하게 됩니다. 또 세미콜론을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연결해서 짧은 문장을 한 줄에 다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을 좀 아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C샵은 문장의 마지막을 구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문장의 끝을 구분할 때 줄바꿈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썼다면 이건 오늘 4줄의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알려줄 때 맨 마지막에 언더바를 넣어야만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 두 번째로 using static system.consol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using 시스템과 달리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using static입니다. 그래서 static은 정적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여기서 using static은 정적 멤버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C샵에서는 클래스라든지 그 다음 구조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때 스태틱을 붙이면
정적 멤버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7장에서 정적 멤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system.console 이렇게 스태틱 다음에 선언을 했죠. 콘솔 클래스는 대표적인 정적 멤버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정적 member거든요. 그래서 이 콘솔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정적 멤버 안에는 또 write라든지 writeLine이라든지 readLine이라든지 이런 메소드가 콘솔 클래스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코드를 볼 때요. 여기 console.writeLine이라고 하는 걸 이제 호출했었잖아요. 이렇게 실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전체 이름인 system.console.writeLine을 쓰지 않아도 console.writeLine만 쓰더라도 호출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다음 두 번째인 using static system console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static system.console까지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console.writeLine은 콘솔까지도 제거하고 이렇게 writeLine만 쓰더라도 이 코드는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핑 입력할 수 있는 코드의 양도 줄이고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네임스페이스 브레인 C샵이라고 선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우리가 C샵에서 이제 어떤 그 일의 성격이나 동작의 성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 클래스, 구조체, 인터페이스, 뭐 대리자, 열거 형식 등을 하나로 묶어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ET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는 system.io 네임스페이스라든지 뭐 system.printing 네임스페이스 이런 네임스페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system.io 네임스페이스는 여기서 파일 입출력을 다루는 데 필요한 각종 클래스나 구조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팅 네임스페이스 쪽은 인쇄 관련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NET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는 이제 유사한 동작을 하는 또는 유사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어떤 동작 우리가 그걸 나중에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런 메소드가 이름이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임스페이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앞에 붙으면 실제 메소드 이름이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그 메소드 자체를 유일하게 식별시켜 주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해당되는 메소드들이 충돌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작성하는 이유도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일단은 네임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C샵의 데이터 형식들을 선언하게 됩니다. 클래스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체라든지 인터페이스 등을 선언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헬로 월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를 선언했던 거죠. 이제 네 번째 부분으로 클래스라고 선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자, 클래스는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본 단위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테인데요. 이 클래스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학급이나 교실이나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이제 이 클래스라는 용어가 조금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클래스는 C샵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기본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기본 단위라고 할 때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 보통 이걸 뒤에서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는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모아놓은 하나의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샵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중괄호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 중괄호 안에는 실제 코드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중괄호를 가지고서 감산 코드를 일종의 이제 우리가 코드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도 중괄호가 있었고요. 앞서 네임스페이스에서도 중괄호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중괄호들이 그 안에 있는 하위의 코드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코드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고 있죠. 그래서 그 감싼 가로 안에 실제 동작하는 코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볼 요소가 주석이거든요. 앞서 코드에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붙이고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부분을 바로 주석이라고 합니다. C샵은 주석을 표시할 때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슬래시 하나,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줄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로 열고 별표 슬래시로 닫습니다. 한 줄 주석은 매 줄마다 줄 앞에다가 슬래시 두 개를 쓰게 되면 그 해당되는 줄이 주석 처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된 줄은 실제 C# 컴파일러가 코드를 컴파일할 때 이 주석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은 많이 작성하면 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좀 주석을 열심히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코드 자체를 읽었을 때 주석이 없더라도 코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작성하는 걸 더 권장해요. 이런 걸 이제 가독성이 좋은 코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코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석을 또 다른 말로 소스 코드 안에 기록하는 메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코드라든지 좀 설명이 필요한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모를 달아 놓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한번 볼 때에 해당되는 코드를 작성했던 의도나 또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문서화할 때 이 안에 작성했던 주석들이 문서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주석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줄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주석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여러 줄 주석을 쓰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석을 여는 기호와 주석을 닫는 기호 안에다가 해당되는 주석 내용을 적으시면 주석의 설명들을 개발자들이 다른 사용자라든지 자기를 위해서 남기실 수가 있죠.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보통 한 줄 주석을 많이 선호하고요. 이렇게 여러 줄 주석은 이제 이 여러 줄 주석을 작성하는 기호를 잘못 쓰는 경우에 컴파일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한 줄 주석을 적절히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석을 사용하는 것들은 약간 취향인 것도 있지만요. 보통 큰 조직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적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따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준을 지키는 방법으로 주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핵심이죠. static이라는 키워드로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void main, 갈로 열고 스트링 이렇게 쭉 작성된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메소드는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원래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실제 입력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나중에 출력을 하는 과정을 제공해주는 단위를 얘기할 때 함수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함수라는 용어들을 많이 배우기도 했잖아요. 수학에서. 그래서 뭐 x 값을 입력받아서 계산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적용된 결과가 출력되는 그런 구조의 식들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C샵과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들 비슷한 것들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바로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객체를 다루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이제 입력, 계산, 출력이라는 과정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메인 메소드는 이제 조금 특별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C샵에서는 이걸 진입점이라고 합니다. 엔트리 포인트라고. 이제 왜 진입점이냐? 이제 우리가 운영 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한 최초의 동작 코드를 호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동작 코드가 바로 이 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 메인 메소드가 제일 먼저 호출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코드들이 계속 호출되면서 실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메인 메소드가 종료할 때에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메소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들은 뭐냐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매개 변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지는 이 구조처럼 스트링 그 다음에 요 꺽쇠 두 개, 대괄호 두 개가 있는 거는 이제 배열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argument의 args 약자거든요. 그래서 argument 매개 변수라고 볼 수 있죠. 이 매개 변수를 이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전달을 하게 되면 전달된 값이 이 코드 블록 안에서 여기 코드 블록 안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조금 전에 실행했던 헬로 월드에 이렇게 C샵이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main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C샵이라는 내가 전달한 값이 이 argument라고 하는 여기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고요. 실제 이 매개 변수가 이 코드 블록 안에 있는 writeLine 이라고 하는 정적 멤버 안에 있는 argument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에 다시 전달이 돼서 실행이 될 때는 hello 그 다음에 C샵이 실행이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지금 writeLine의 이런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 코드를 볼 때는 hello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그 hello 다음에 출력할 내용이 메소드를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가 전달했던 키워드 그걸 받아서 출력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이 코드에서 보면 앞에 있는 이 static이라는 걸 이제 이게 정적 메소드라는 거를 식별시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한정자라고 합니다. 한정자. 그리고 이제 void라고 하는 반환 형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void라는 반환 형식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뭔가 반환한다면 여기가 그 해당되는 반환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 이름이 오죠. 아까 이 메인 메소드는 특별한 메소드라고 했는데 그 특별하니까 꼭 이 이름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M자는 꼭 대문자여야 됩니다. 이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운영체제가 이 정적 멤버를 바로 메모리에 로드해서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가 정적 멤버가 아니라면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에 바로 메모리에 할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7번째 부분으로 if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if문은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구문들을 배울 때 배울 구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헬로 월드 프로그램은 매개 변수 입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입력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사용법을 출력하고 제대로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입력해야 되겠다 확인한 다음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내가 매개 변수를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서 if문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길이를 체크하는데 이 길이가 바로 내가 입력한 그 키워드 매개 변수 값이 몇 개인가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0이다. 길이 검사해서 0이다 라는 말은 입력한 키워드가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사용법을 출력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문이 나오는데요. 이 리턴문은 실제 이 헬로 월드 프로그램에서 메인 메소드를 호출한 호출자에게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는 호출자는 누굴까요?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가 메인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이제 그 메인 메소드 내부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모든 실행이 끝났을 때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끝났다라는 것을 다시 운영체제한테 반환을 하죠. 그때 이제 이 리턴문을 가지고서 반환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리턴문 다음에 원래는 어떤 결과에 대한 변수라든지 결과값들이 오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리턴문은 아무런 값 없이 세미콜론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호출자에게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데 메인 메소드를 종료하는 결과를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루는 세 번째 주제 CLR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CLR은 여러분들이 .NET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되는 구성 요소고요. CLR은 Common Language Runtime의 약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C# 프로그램은 이 CLR 덕분에 이제 운영체제가 이해하는 코드로 변경되어 실행되게 됩니다. .NET 환경은 이 CLR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NET 지원 언어들을 제공해요. C#이라든지 VB.NET이라든지 C++ .NET이라든지 이런 언어들로 작성했던 코드들도 실제 C# 컴파일러처럼 각각 언어의 컴파일러를 거치면 중간 언어라는 형태의 이제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이걸 IL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 IL 코드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앞에 어떤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든지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CLR은 이제 이 IL 코드를 가지고서 실제 운영체제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C# 코드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C#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 이제 IL 코드가 나오고요. 실제 이 IL 코드를 실행되는 코드로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주는 그때 관여하는 놈이 바로 CLR입니다. CLR이 이제 실제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해주는 그 과정을 Just in Time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즉시 컴파일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CLR 덕분에 .NET 환경에서는 .NET을 지원하는 다양한 언어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중 언어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CLR을 통해서 IL 코드를 실행 시에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플랫폼에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언어 간의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특히 가장 중요한 메모리 관리, 가비지 컬렉션 같은 기능들이 CLR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이제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일들로부터 조금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 비용 효율적인 시간 관리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처음 만드는 C# 프로그램 과정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안에 작성하셨던 코드들을 다시 한번 뜯어보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